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이렇게 가족들이 줄줄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타깃은 누굴까요? 조국 전 장관입니다. 자, 조국은 구속될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의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구속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박지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정경심 교수가 구속됨으로써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 딸 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부부를, 식구를 한꺼번에 구속하는 경우는 지극히 사례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자, 어제 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구속과 관련해서 한국당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구속 수감된 것과 관련해서 놀랍지도 않은 당연한 결정이다. 국민의 상식대로다. 국민의 상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김영년 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구속된 데 대해서 이렇게 놀랍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상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의 칼끝은 진짜 주인공을 향해 가야 한다. 조국 사태의 핵심 피해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조국 본인이다. 법무부 장관의 옷을 벗었다고 죄가 사라질 수 없다. 잘못을 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수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분노도 여전히 뜨겁다고 했습니다. 자, 한국당의 논평처럼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칼끝, 윤석열 검찰이 이제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박지원 의원의 말처럼 부부가, 가족이 한꺼번에 구속되는 것은 지극히 사례가 없는 걸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제 TV조선이 조국의 구속 가능성이라는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제 드디어 언론이 조국 장관의 소환, 이거는 이제 따지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소환은 되는 것이고 구속될 것이냐,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느냐에 따라서 구속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법적으로 보면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지원 의원의 이 말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단 법에 부부가 죄를 지으면 한 사람만 구속된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권력형 범죄 이런 거 있을 경우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사례, 예를 들어서 2014년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원파 부부가 모두 구속이 된 적이 있고요. 지하경제의 큰손으로 불린 이철희 장영자 부부 역시 동시에 구속된 사례로 기록됩니다. 찾아보면 많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경심 씨가 구속됐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나 그 가족들은 구속되지 않을 거라는 이런 박지원 의원의 말은 합리적으로 수긍이 갈 수 없는 말입니다. 본인의 희망사항이거나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인정, 어떻게 가족을 다 감옥에 보내느냐, 이런 인정의 논리인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 통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말도 합니다. 신일수 변호사, 좀 가혹하다거나 할까, 아니면 뭐 부부 공동체 개념이라고 할까 해서 한쪽이 구속하더라도 보통 한쪽은 불구속하는 경우가 좀 확률적으로는 더 많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건데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런 경우는 이 경제적인 이유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있고 가족 생계를 꾸려야 되는데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켜버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사느냐, 뭐 이런 건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인입니다. 아들과 딸이 28세, 23, 4세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인이 됐고 집안에 재산도 많기 때문에 설령 부부가 구속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법에 인정이 있다, 어린 애들을 두고 어떻게 부부를 구속시키느냐, 이런 인정론은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통용되기 어렵습니다. 역시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될 만한 사유에 해당할 만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느냐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단순히 박 전 의원의 말처럼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으니까 이제 남편인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희망 섞인 발언들입니다. 결코 법에 가족이 구속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흔히 과거에도 재벌을 보면 형 동생이 함께 수사를 받으면 둘 중 한 명만 구속한다, 또는 부자가 수사를 받으면 둘 중 한 명만 구속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 한 명만 남으면 한 명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라는 건데요. 지금은 그런 개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의 구속 가능성은 어떨까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의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동생과 함께 웅동학원 채용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 또 이 웅동학원 법인의 위장소송의 이사기 때문에 배임이라든지 가담했을 가능성, 또는 뭐 이 빚을 캠코로부터 갚지 않았는, 강제로 이 빚을 갚지 않은 이런 가능성, 뭐 상당히 혐의들이 많습니다. 또 부인 정경심 교수의 11가지 혐의 중 입시 비리 관여, 특히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가짜 증명서 의혹, 여기에는 조국 본인이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 PC에서 이미 미완성본의 인턴 증명서가 발견됐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모펀드 관련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든지 자본시장법 위반에 조국 본인이 개입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면 구속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과연 검찰이 얼마나 스모킹건, 그러니까 확실한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으로 봐서 정경심 씨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알았나, 공모했나 여부를 검찰이 어떻게 밝혀내느냐. 지금 상당히 많은 녹취 파일도 있고 또 증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이 법원에서 인정할 만큼 확실한 물증으로 검찰이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자꾸만 검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수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했던 걸 덮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 그리고 아들, 딸이 있습니다. 문제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가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이냐를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있냐는 여부인데, 무엇보다도 TV조선이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구속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는 흥미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